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립니다. 저는 회사 업무상 자주 출장을 다니며 항상 7살 연하의 아내를 혼자 집에 남겨둡니다. 아내는 아름다운 과거 모습을 되찾는다고 헬스장을 다니며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집에서 큰 개를 키웁니다. 한 달 후 제가 돌아왔을 때 아내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운동복을 입었을 때 엉덩이가 많이 올라가고 커진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얼굴이 붉어져서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변화가 모두 운동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어서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키우는 큰 개가 발코니에 누워서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출장 중일 때 아내가 데려온 것 같은데 그 개는 저에게 매우 불친절하고 항상 저를 물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와는 매우 친밀해서 아내는 가끔 그 개의 머리를 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그 개는 이를 드러내며 저를 경계했습니다. 여보, 그 애가 질투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웃으며 개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큰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엔 이 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게 좋겠어요. 이런 거대한 개는 매우 위험하고 종종 아이들을 물기도 한다는 뉴스를 자주 봐서 저는 매우 걱정돼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개는 내 생명줄이에요. 당신이 집에 없는 동안 전적으로 이 개가 나를 지켜줬어요. 만약 당신이 이 개를 보내버리면 나도 당신을 보내버릴 거예요.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빈, 이리 와. 아내가 손짓하자 그 큰 개는 아내의 엉덩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아내가 개인 트레이너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개인 트레이너 수업 예약한 거 잊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트레이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오늘은 우리 엉덩이 운동하는 날이에요. 요즘 엉덩이가 더 크고 탄력 있어진 것 같지 않아요? 눈에 확 띄게 변한 것 같아요. 아직 몇 가지 동작을 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시도해봐요. 운동 후에 분명 더 탄력 있고 건강해질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 남자 트레이너가 말하는 방식이 너무 느끼하고 하는 말도 뭐랄까? 거의 변태 같았습니다. 특히 아내의 엉덩이를 운동시킨다니 그건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건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누님, 오늘도 댁으로 갈까요? 갑자기 이 남자 트레이너가 내뱉은 말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손으로 전화를 가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트레이너는 그럼 제 집으로 오세요. 라며 희희거렸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서주, 왜 이런 트레이너를 찾았어? 게다가 그가 그런 부분을 운동시킨다고? 남자 트레이너라니 그게 가능해? 제 생각에는 그런 신체 부위는 남편만 만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아내는 곧바로 화를 냈습니다. 여보, 촌스럽게 굴지 마요. 요즘 헬스장은 다 그렇게 해요. 남자 트레이너가 뭐 어때서요? 남자 트레이너가 힘도 세고 보조할 때 유리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해서 겨우 구한 거라고요. 집에 아빈이 있는데 그가 당신을 대신에 지켜주잖아요. 누가 나를 건드릴까봐 걱정돼요? 아빈을 데리고 산책이라도 좀 나가요. 아내의 일련의 명령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말을 마치고 아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운동복을 입은 채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아빈이 순간적으로 달려와 두 앞다리를 들어 아내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혀는 바로 그녀의 입술을 핥았고 아내는 그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 죽일 놈의 큰 개가 다시 내려갔지만 제 눈앞에서 아내의 운동복 중앙을 향해 코를 들이대고 힘껏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는 급히 손을 들어 그를 때리려 했지만 때리기 직전에 힘을 빼고 가볍게 그의 머리를 톡톡 쳤습니다. 정말 싫어, 아빈. 아내는 아빈을 데리고 나가자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빈은 슬프게도 울부짖었고 저는 매우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자 트레이너와 만나러 나가는데 저는 이 개를 산책시켜야 하다니 이게 무슨 세상인가 싶었습니다. 화가 나서 아빈을 불러서 목줄을 채우려고 했지만 이 멍청한 개는 힘이 세서 저를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이 죽일 놈에게 저는 거의 물릴 뻔했지만 그를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개는 너무 커서 싸우면 제가 질 것 같았습니다. 아빈은 저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쓰레기통에 코를 들이대고 뒤적거리며 역겹고 비위생적인 짓을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를 쫓아갔습니다. 아빈은 입으로 휴지를 물고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꺼내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틈타 아빈에게 목줄을 채우려고 했지만 문득 아빈이 입에 뭘 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빈의 입속에서 씹고 있는 것은 고무 재질의 물건이었고 아빈은 그걸 씹으면서 저를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입을 벌리고 보니 이게 뭐야? 이건 콘돔 아닌가? 제가 멍하니 있는 동안 아빈은 그것을 바로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출장 중이었는데
집에 이런 물건이 있을 리 없었고 그것도 사용한 것이라니.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오직 그 남자 트레이너뿐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저는 오랫동안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이 상황을 생각해보니 이서주와 결혼할 때 그녀는 직업이 없었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집과 재산을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려면 그녀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저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침울한 마음으로 아빈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워 산책하는 척하며 전자기기 상점으로 가서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이서주가 다니는 헬스장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고 많은 여성들이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특히 우리 단지의 여성들이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는 듯 보였고 그들은 꽉 끼는 운동복을 입고 다니며 걸을 때마다 몸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옷이 너무 꽉 끼어서 대략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헬스장을 한번 노려보고는 아빈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지나가다 만난 한 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원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하얀 발등이 드러난 상태로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5발가락에는 아름다운 보라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인사할 때 아빈이 무슨 자극을 받았는지 미친 듯이 제 손을 뿌리치고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다행히도 아빈에게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빈의 거대한 몸집이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넘어뜨렸습니다. 한 사람과 한 개가 바닥에 쓰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그 개는 그녀의 드레스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미녀는 놀라서 아빈의 머리를 두드렸지만 그렇게 큰 개를 약한 여성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봐요,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와서 도와줘요. 그녀의 외침에 정신을 차리고 아빈을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그 개는 너무 힘이 세서 잘 끌리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아빈을 그녀의 드레스 밖으로 끌어냈지만 그녀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빈은 다시 달려들어 그녀의 엉덩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아빈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꼬리를 말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돌을 주워 그의 머리를 겨냥해 던졌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그 미녀는 놀란 나머지 거의 울 지경이었지만 다행히도 비교적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다소 숨이 가빴고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개가 왜 이렇게 행동하나요? 완전 변태 같아요. 집에서라도 잘 관리하세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일이 더 발생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 개는 중간에 입양한 거라 이렇게 변태인 줄 몰랐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개 키우는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물었습니다. 그 미녀는 저에게 이 녀석은 발전기라서 그래요. 몇 번 더 때려야 합니다. 때리지 않으면 격려하는 줄 알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예요. 저도 개를 키우는데 우리 집 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전 괜찮으니까 얼른 가서 일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몇 마디 조언을 해주고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그 남자 트레이너와 뭐가 다릅니까? 모두 다 개 같은 놈들이죠. 라고 생각하며 바로 친구 조명수를 불렀습니다. 명수야, 너희 집도 개 키우지 않냐? 우리 집에 두베르만 한 마리 있는데 빨리 와서 좀 데려가줘. 조명수는 제 아내의 절친한 친구의 남편으로 우리 두 가정은 자주 함께 어울렸습니다. 저는 조명수와 친해졌고 제 아내와 조명의 아내는 더욱 친밀했습니다. 조명수가 와서 개를 데려가라고 했더니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 개는 원래 우리 집 개였어요. 내 아내가 당신들한테 준 거예요. 다시 데려가면 내 아내가 또 화낼 거예요. 조명수는 아내를 무서워했지만 이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수야, 네 아내가 우리 집에 이런 변태 같은 개를 보내다니. 방금 그 개가 우리 단지 관리소 여직원의 치마 속으로 들어갔어. 정말 불쾌한 짓을 했다고. 빨리 데려가. 난 이게 필요 없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조명수는 당황스러워하며 형, 나도 우리 아내가 잘못 관리한 것 같아. 내가 아내와 얘기해서 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록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아내가 화를 낼까봐 걱정하며 그의 아내에게 고자질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대략 1시간 후 아내가 운동을 마치고 얼굴이 붉어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아비는 주인이 돌아오자 그녀의 엉덩이 주위를 맴돌며 열심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는 아빈을 안고 잠시 놀다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내가 운동하러 나갔기 때문이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서 제대로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 오늘 엉덩이가 더 올라갔지? 다 당신 덕분이야. 우리 트레이너 정말 좋아. 많은 동작을 그가 격려해줘서 완성할 수 있었어. 그리고 오늘 엉덩이 운동을 더 많이 했어. 엉덩이가 계속 떨리니까 지금도 약간 마비된 느낌이야. 진짜 많이 올라갔어. 화 풀어줘. 아내는 제 화를 달래기 위해 엉덩이를 만져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 남자 트레이너가 그렇게 친절한 건 단지 한 번 더 질 수 있는 거겠지.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는 단념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면 마음대로 해. 많은 여자들이 다 그렇게 운동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운동으로 한 달이 딱 됐어요. 내일은 다시 등록해야 해서 85만 원을 내야 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85만 원이라고? 미쳤어? 그 돈을 내야 해? 저는 자리에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내 돈으로 아내를 만지는 남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거야?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헬스장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요금이에요. 게다가 그는 할인을 해줘서 8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나와 다른 몇몇 친구들이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번 달 동안 우리를 잘 돌봐줬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욕을 했지만 증거를 잡기 위해 참았습니다. 아내에게 돈을 주며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밤 9시쯤 아내가 트레이너와 저녁을 먹으러 나간 것을 보고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하얀색 오프숄더 셔츠를 입고 금 귀걸이를 걸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헬스장 입구에 숨어서 지켜보니 아내는 헬스장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 트레이너가 나타났습니다. 그 트레이너는 제 눈에 매우 추잡하게 보였고 저는 속으로 아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트레이너가 아내에게 다가가면서 다른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엉덩이를 가볍게 때렸습니다. 엉덩이 더 잘 키워봐요. 하, 감사합니다. 트레이너님, 여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트레이너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자, 밖에 가서 삼겹살 먹자. 나는 잠깐 운동했으니 빨리 집에 가야 해. 내 남편 집에 있어요. 그의 성격이 정말 짜증나요. 정상적인 남자라면 다 이렇게 질투심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다가 아내와 남자 트레이너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아직 거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으려고 했지만 아내는 저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심스러워서 따라온 겁니다. 어디가 문제냐고요? 아내는 화가 나서 저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촌스럽고 자신감 없어서 못 믿겠어요. 내가 고기 먹으러 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남자 트레이너는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빨리 집에 가요. 아내는 제가 창피하다며 빨리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꾸했습니다. 당신 따라온 거 아니에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온 겁니다. 오늘 야근해야 해요. 당신이 창피하다면 앞으로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 안 할 테니까요. 제가 부드럽게 말하자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트레이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화내지 마세요. 저희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아내를 저한테 맡기시면 걱정 없어요. 운동할 때는 제가 잘 챙길 테니까요. 다른 시간에는 다른 여자들을 훈련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음 놓이시죠? 아내가 남자 트레이너를 데리고 떠나자 지나가던 몇몇 남자들이 저를 불쌍스런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친구 조명수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조명수는 저에게 개에 관한 일을 물으며 그 개를 다른 사람에게 줄 건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 개를 1년 동안 키웠지만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개에 대해 이야기할 마음이 없어서 그냥 술만 마셨습니다. 조명수는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함께 호텔 방을 잡아 각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늦은 아침에 일어나 저는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링 알림이 와 있어서 혹시나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나 싶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침 9시에 아내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헬스장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5분쯤 지나서 우리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코니에 누워있던 아빈이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빈은 눈앞에 나타난 하얀 다리를 끌어안고 비비기 시작했고 그 후 그 다리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링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지만
상황을 대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빈과 아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명수가 핸드폰 속 소리에 끌려 다가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나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을 피운 줄 알았는데 걔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저는 걔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조명수는 매우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빈이 원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걔를 데려갈까요? 데려가긴 뭘 데려가. 저는 폭발했습니다. 이 개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잖아. 조명수, 이게 친구냐? 조명수는 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안해하며 도망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핸드폰을 들고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서주, 당신이 남자 트레이너와 그랬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계란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비디오를 반복해서 보았지만 모니터링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침대나 소파일 것이라고 생각했지 화장실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화장실은 현관 옆에 있어 카메라 각도가 화장실을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건 아빈이 달려가는 모습과 하얀 다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분명히 아내의 다리였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 모습도 보였고 그녀가 항상 신던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빈과 그런 일을 한 후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다시 나갔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아빈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때 여자의 손이 아빈의 배 아래로 들어가 무언가를 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확대해보니 그것이 콘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고 길을 걷는 내내 머리가 어지럽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 돌아온 후 저는 다시 모니터링 각도를 조정하여 이번에는 화장실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오후 1시쯤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어제는 헬스장 등록이 만료되어 헬스장에 가지 않고 쇼핑몰에 다녀왔습니다. 그녀의 하얀 다리가 제 눈앞에서 계속 흔들렸고 저는 소파에 거의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앉으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화 풀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녀는 제 반응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네요. 그 트레이너와는 정말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전혀 잘생기지도 않았고 어제 그가 다른 여자와 뭘 하든 난 상관없어요. 그는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용기도 없었어요. 아내가 계속해서 남자 트레이너에 대해 말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아빈이 아내에게 달려들었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정말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붉어지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돌아왔는데 왜 나를 안아주지 않아요? 우리 오래된 부부지만 나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운동하는 것도 당신을 위해서예요. 내 운동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제가 출장을 다녀온 이후로 아내와의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운동으로 탄력 있어진 엉덩이를 만지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폭탄을 만지는 것처럼 손을 떨며 손을 빼고 피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트레이너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면 그냥 솔직히 말해요. 숨기지 말고. 저는 참다 못해 일어나서 화를 내며 아빈을 가리켰습니다. 아빈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가족의 일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후에 또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서주, 내가 알아서 해. 난 오늘 오후에 출장을 가야 해.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집 나가면 평생 돌아오지 마. 아내는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평생 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서주는 아빈을 불러 손짓했고 아빈은 그녀에게 달려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손과 가슴, 다리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주는 아빈을 안고 아빈아, 우리 둘이 잘 지내자. 엄마 잘 돌봐줘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출장을 가는 척하며 호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서주를 감시하면서 다른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이서주는 정상적으로 행동했고 아빈과의 부적절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조명수가 호텔로 맥주를 가져다 주러 왔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서주가 외출한 후 집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빈이 흰 다리 쪽으로 뛰어들었고 그 손은 아빈을 화장실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 손가락에는 콘돔이 들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서주가 필요할 때마다 아빈을 화장실로 데려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이 검게 변하며 모니터링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마도 단지의 와이파이 신호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발생했지만
오늘은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젠장, 이제야 증거를 잡았는데 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조명수는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형, 진정하세요. 인터넷이 끊겼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집으로 가서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봐요. 저는 조명수를 밀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명수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서주와 심각한 충돌이 생길까봐 걱정하며 뒤따랐습니다. 형, 진정하세요. 이건 집안 문제니까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과격하게 굴지 마세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수야,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이번에는 확실히 증거를 잡을 거야.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갔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이서주는 집 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출장 간 거 아니었어? 무슨 출장? 이서주, 나는 당신의 배신을 밝히기 위해 출장을 핑계로 떠난 거야. 이제 모든 증거를 잡았어. 저는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서주는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이서주는 제가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몸을 떨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나를 감시했다고? 이젠 이 결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이야. 이서주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해봐. 이서주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고 조명수는 중재하려 했습니다. 형, 잠시만요. 두 분이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세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저는 조명수를 막았습니다. 가지 마. 여기 있어. 증거를 확인하고 가. 조명수는 당황한 듯 멈췄지만 저는 냉정하게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서주는 계속해서 화를 냈지만 저는 이를 무시하고 증거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와 이서주는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조명수, 거기서. 이서주는 조명수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오빠, 이 사람 뭘 찍었는지 보자고. 저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두려울 게 뭐 있어? 주인공인 우리도 안 무서워하는데 당신이 뭘 두려워해? 조명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바로 녹화를 재생했습니다. 정말로 9시 40분에 문이 열렸고 아빈이 발코니에서 뛰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빈을 끌어안은 손이 아빈을 화장실로 데려갔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집에 온 사람은 조명수의 아내였습니다. 조명수의 얼굴은 질리면서도 초록빛이 돌았습니다. 조명수, 진정해. 나는 정말 몰랐어. 저는 당황한 채 말했습니다. 이서주는 충격에 휩싸인 채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런 일이? 조명수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나는 못 살겠어.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그를 달래기 위해 저와 이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명수가 떠난 후 저는 이서주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서주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몇 주 지났습니다. 아내는 조명수와 그의 아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이서주는 그녀의 친구를 불러 위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명수는 공사 현장으로 매일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해서 집에 거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명수의 아내는 불만이 쌓여갔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사람과 개의 영상을 보게 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수의 아내가 아빈을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명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조명수의 강한 요구로 인해 그의 아내는 아빈을 우리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조명수의 아내와 이서주는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고 그녀는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와서 이서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를 이용해 우리 집에서 아빈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조명수는 성 기능에 문제가 있었고 조루와 발기부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그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열심히 사연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